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자, 공무원 행정법 7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급 시험 보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9급 문제 여러분 이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 9급 문제 꼭 풀어보시고, 또 이제 7급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 또 7급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급은 이제 9급하고 이제 다른 점은 이제 행정법 강론. 여러분 이제 9급도 이제 과목 이름은 이제 행정법인데 이제 거의 총론 위주로 나오고, 이제 강론 문제는 요즘엔 거의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급 시험은 확실하게 이제 강론 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7급 강론이 이제 조문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강론 문제가 작년 이제 공무원 7급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출제됐다. 그리고 이제 총론 문제도 9급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너무 이제 무난하게 좀 출제된 거 아닌가. 그래서 7급 문제가 이제 9급 문제보다 이제 쉬운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옳은 것 찾는 문제가 이제 많죠. 앞부분에. 9급은 이제 옳지 않은 거, 7급은 이제 옳은 거. 옳은 것 찾는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문도 다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뭐 잘 출제됐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7급도 이제 이런 수준으로 이제 출제되면 이제 무난하고, 또 강론도 어렵지 않게, 제가 이제 강론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강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행정 강론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또 행정직에서 이제 다뤘던 기출문제들, 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7급 국가직이나 지방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으로 이제 더더욱 이제 그런 경향이 더 짙어질 것 같아요. 순수한 이제 군무원 문제인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이제 국가직 7급인지 지방직 7급인지 거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난하고, 또 특별하게 이제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이제 잘 출제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기출문제 수준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특히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강론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행정부상 이제 신고 수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여기도 이제 이 행정기본법, 우리 9급에서 행정기본법 문제부터 딱 1번 문제가 등장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판례하고 행정기본법 조문을 섞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 출제했다고 볼 수 있어요. 1번이 기본법 조문이야. 지금 법률의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한다. 여러분 이제 행정기본법 34조 있죠. 요게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행정기본법은 제가 시험 전에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행정기본법 이제 이 40개 조문이잖아요. 40개. 뭐든지 이제 다 출제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처음 등장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2인청 재심사도 역시 이제 이 우리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니 기본 문제로 내겠다고 다 이제 공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알려주고 출제를 하는데 이제 틀리면 나만 손해죠. 그래서 직전에도 여러분 이제 최종 정리할 때도 일부러 제가 이제 행정기본법 조문을 다 체크해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보신 분들은 뭐 이런 문제, 또 이제 순수한 이제 지금 기본법 조문제 또 나왔는데 다 맞추셨을 거라고요. 1번 지문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어려워요. 낯설게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지문들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법률에서 신고가 있어야 하는 이제 그 신고는 전형적인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근데 행정기관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 이거는 제외하고 있어요. 이게 과로 부분이야. 사실 행정기본법 3, 4조에 있는. 그래서 이게 딱 눈에 띄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옳은 것 찾는 거니까 틀린 게 딱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세모를 치고 다른 지문을 보라는 거죠. 2번 보세요.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처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에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자기완결적 신고 아니죠. 자체 완성적 신고 아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 시도지사 등에 대한 체육시설인 골프장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1번 지문은 지금 행정기본법 조문이에요. 3, 4조. 조문을 여러분 꼭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뭐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건 행정기본법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절차법에 뭐가 있고 기본법에 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조문들을 꼭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2번이 정답이고, 자,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부관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유수변 매립 준공인가 처분 중에서 일부 공유수변 매립지에 대해서 한 국가 기속 처분은 법률상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으로, 자, 법률 효과 일부 배제 부관, 이것도 이제 부관의 일종이죠. 그런데 뭐요?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오로지 부담만, 부관 중에서는 독립쟁송,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 독립취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확약의 취소 행위로서 내인가 취소는 본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항고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자, 이게 맞죠? 여러분 이제 내인가 내허가 자체는 강학상 확약이고 독립적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강학상 확약은 처분이 아닌데 내인가를 취소하는 거, 이거는 이제 처분이에요. 이거 역시 이제 국가직 9급에 이제 나온 적이 있었고 작년에, 이게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법정 부관은 여러분 부관 아니죠. 법정 부관은 그냥 법이에요, 법. 법정 부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부관을 다투려면 이제 규범 통제 방식으로 그 법 자체를 다투는 거예요. 전형적인 부관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행정처의 확약, 공적 의사표명 그 자체에서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뒀을 경우 그 후에 사회적 법적 상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직권 취소나 철회로 효력이 소멸되고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확약 이후에 사회적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그냥 실효됩니다.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여러분 문제를 같이 풀면서 들은 느낌은 이제 대부분 뭐냐면, 선생님 다 같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도, 야,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다 그렇게 공감을, 출제자가 진짜 신동욱 선생님이 출제자였나,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그 정도로 이제 쉽게 즐겁게 봤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절차법상 청문 사전통치. 자, 절차법도 맨날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속 지금 옳은 거죠, 옳은 거. 옳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읽어봐야 돼, 지금. 거부처분. 여러분, 거부처분 하면 맨날 다, 기계적으로 여러분 이제 알아들어야겠죠, 거부처분. 사전통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 뭐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했던 얘기죠. 거부처분은 항상 나온다 그랬어요. 사전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쟁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고. 이번 행정처는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 수리를 하기 전에 양수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침입적 처분은 양도인이 되겠죠. 양도인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해야 돼요. 양수인은 이제 양수인에 대해서는 이게 수익적인 거고 양도인에 대해서 침입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처의 침입적 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이제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죠. 청문 절차하자. 취소 사유. 4번 행정처는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지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작년에 이제 행정절차법 개정되고 이제 이거 나올 거라 그랬어요. 개정된 내용이 안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절차법.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내용들, 또 직전에 다 체크를 했었죠. 특별히 작년에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온 확약,
뭐 행정계획, 위반사실 공표제도, 그리고 이제 신청에 의한 청문, 이제 신청 없어도 이제 하도록, 그리고 이제 청문 주재자도 이제 이 2명 이상 둘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공청회 이런 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체크했던 거죠. 영순이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그리고 이거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봉투 모의고사에서도 다뤘던 주제죠. 이의신청 재심사. 이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더군다나 이건 행정기본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 조항, 그리고 재심사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순이라고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이 날짜도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이제 다 이의신청 뭐 재심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처분, 이거는 이제 제외돼요, 제외돼.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뤘었다,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이건 이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처분에 근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추후에 당사에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도 해당 처분한 행정처의 처분을 취소 처리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거죠.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올 수 있다. 다 체크했던 조문입니다. 이런 게 처음 들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조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 그 밖에 쟁송수단을 통해서 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재심사까지 해줬는데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청과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옳은 것도 찾는 거예요. 직위해제청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한다면 일사부재 원칙에 반한다. 자, 여러분 직위해제처분과 해임, 징계는 별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행정법에서 일사부재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죠. 여기에 위배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벌과 과태료, 또 이제 뭐 과태료와 징계, 뭐 이런 거 이제 다 가능하다.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 일사부재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하자는 후행 직권면직 처분에 승계된다? 안 되죠. 직위해제 처분과 직권면직, 하자 승계 되지 않는 대표적인 거예요. 자, 3번 형사사건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한 거, 이게 필요적 직위해제 처분. 요게 이제 위헌결정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일탈 남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직위해제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만으로 이제 예전엔 직위해제 처분 하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일탈 남용이라고 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하면서 잠정적 조치로서 보직을 박탈한 처분으로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자, 요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 지문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는 건데, 직위해제 처분은 이제 잠정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징벌적 제재로 이제 징계, 막 해임, 파면, 이거 이제 별개고요. 이중처벌 아니고.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고를 치면 이제 먼저 그래서 직위해제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보통 징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봅니다. 행정인재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의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의미 있어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공매통지가 처분이 아니고 공매통지를 하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다투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뭐 자주 나오던 건데요. 뭐 이제 2번 3번 맞고 4번을 봐보세요. 체납자 등은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신에 대한 이제 하자를 다툰 거지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 하자를 가지고 공매처분을 다툴 수는 없어요. 이게 틀린 거죠. 요거 그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행정직 기출문제로 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기본적으로 다 커버되는 이제 수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대집행, 뭐 이행강제금 아주 단골 손님이죠. 자, 1번 대집행 개고처분의 취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에 전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쳐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자, 완료됐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개고처분에 대한 취소송의 범사이익이 인정된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완료돼 버리면 개통실비 이거 다툴 실익이 없다 이거예요. 이때는 이제 뭐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제 가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 개고 처분을 다툴 실익이 없다.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거기 이제 뭐 나머지 지문들도요. 뭐 기출 문제에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뭐 쉬운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자, 이거 또 나왔죠. 여러분 이거 총론에서 그리고 이제 9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고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쪽 문제는 특히 7급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랬죠. 자, 봅시다. 뭐가 또 나왔는지. 1번 수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송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거 여러분 필요력 전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용재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이거 이제 중토수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이의 재결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송으로 가는데 이때 요게 여러분 요게 필요적 절차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임의적 절차야, 임의적 절차. 필요적 전치주의 아니에요. 그냥 곧바로 이렇게 소송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신청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거쳐도 소송의 대상은 뭐다? 요 이의제기이 아니라 이제 원처분주의라고 그랬죠. 원처분주의. 이건 이제 뭐 엄청 자주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용재결 자체를 다툴 수도 있고, 수용재결 하면서 보통 이제 토지소유인회가 보상금 결정을 하는데 보상금에 대한 불만, 보상금 증감소송만 다툴 수도 있고, 수용재결에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 보상금 증감소송은 당사소송.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임의적 절차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이의신청 거쳐 중토수에서 이의제결이 내려진 경우 취소송 대상은 이의제결이고, 벌써 틀렸죠? 수용재결이에요. 원처분주의라고요. 원칙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의제결도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의신청을 받은 중토수는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요게 맞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이제 중토수가 그래서 이제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하다. 그럼 스스로 이게 이제 일종의 특별행정심판 절차죠.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토수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의제결에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30일이에요. 이게 이제 순수한 사실 조문. 얘네들이 이제 좀 조문이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 법률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순수한 이제 이게 총론에서도 이제 이 정도는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뭐 3번, 4번 지문은 이제 이 토지보상법 84조 이제 조문에 관한 그런 이제 강론. 그래서 이제 7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이제 총론만 주로 나오는 이제 9급에서보다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3번 지문 뭐 이런 부분들은까지는 뭐 1번, 2번은 뭐 너무나 많이 나오던 거고 4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도 이 날짜가 이제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원래 이제 날짜가 많이 나온 건 이거죠. 수용재결, 재결서 이제 송달된 날부터 이제 90일, 이의제결은 재결서 송달된 날부터 60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90일, 60일이고 이제 다투는 거는 이제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쳐도 이의제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고 이제 처분은 이제 수용재결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이제 그 60일 그쪽 부분 때문에 이제 뭐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뭐 그 쟁점이 다른 조문이에요. 보상금이 늘어났을 때 30일. 그래서 이제 3번이 옳고요. 1번, 2번 이건 이제 워낙 많이 나오던 거고 혹시 이제 고민하더라도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3번, 4번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눈치로 이제 3번이 옳다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행정청이 자동차 운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사업 면허 신청에 대해서 이미 설정된 면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 거부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 처분은 차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거.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 있어 임용 신청한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현장의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도로 조명 허가. 자, 일반 사용과 별도로 도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별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다. 강학상 이제 특허라는 거죠.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조명 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조명허가 여부, 조명허가 내용인 조명장소, 조명면적, 조명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자, 맞습니다. 자, 4번 도로조명허가 일부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도로조명허가 전부를 취소해야 하며 도로조명허 중 특별사용이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분에만 위법이 있으면 일부에만 이렇게 취소할 수 있어요. 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미 또 기출됐던 수준이에요. 여기도 이제 좀 강론적 성질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강론 뭐 기출문제집에 다 있었던 그런데 내용이죠. 근데 7급은 제가 여러분 이제 7급은 9급은 이제 강론을 안 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7급 하시는 분들은 강론 특강을 반드시 들어라. 그래서 이제 7급을 하면서 이제 강론을 따로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직무유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9급은 근데 이제 안 해도 강론을 따로 안 들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강론에 기출 보완들에 다 있는 내용이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판례상 취송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자로 이제 옳은 것은 해서, 자, 여기도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방청장, 또 시도선관위원장, 대표적인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행정기관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외국에서 사적 발급 거부 취소를 구하는 외국인. 이거 지금 구급 문제도 나왔던 거죠. 외국에서 외국인이 사적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거 다툴 수 없어요. 담배 소매인 중에서 군의 소매인 지정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일반 소매인, 이거 원고적격 인정 안 되죠.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은 일반 소매인이 신규 일반 소매인, 이걸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군의 소매인 지정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그리고 공인소매인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재단법인 수녀원. 자, 수녀원은 이거 이제 또 원고적격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구급 문제에서 이제 나왔던 원고적격 관련되는 건 좀 오히려 쭉 서술형으로 이제 좀 오히려 어렵게 나왔는데, 여기는 단답식으로 오히려 쉽게 나온 거죠. 1번이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게 이제 사례형 문제로 나왔는데 너무나 또 이제 쉽게 냈어요. 근데 사례 문제도 여러분 이제 어렵게 느끼고 막 겁먹으면 이제 그 쟁점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이럴 수 있는데, 뭐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전에 치러졌던 여러 이제 지방직 구급 문제에서도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여러분들이 행정직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군무원 시험을 풀어보셔야 되고. 자, 갑은 을군수에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관할 행정청의 을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사전통지 등 적법 절차를 거쳐 1회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에 제지청을 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영업정지 2월에 2개월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한 결과 처분청이 경미하게 처분하였다고 판단되면 더 무겁게 3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제기를 내릴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이게 뭐에 위배되는 겁니까?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정답이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지금
2번 갑이 취소를 제기하기 전에 영업정지 2월에 처분이 종료한 경우 종료해버렸다. 그리고 처분이 발해진 후 1년이 경과해서 후행처분의 가중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역시 협의의 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중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가중적 제재가 예정된 경우에 이제 기간이 경과돼도 다툴 실익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번이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3번, 4번 지문도 맞아요. 3번에 이제 갑이 제기한 심판에서 심리한 결과, 여기 이제 처분이 이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심판위원회는 재량의 의미도 처분의 일부를 감경하는 체결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맞고요. 4번.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이거죠. 기본적 사항은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직전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뭐, 지방직 구급 문제, 이제 유사하게.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는 여러분, 그 사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사례형 기출문제만 우리 따로 들었잖아요. 어려운 문제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다 있는 이제 이런 유형이고 이제 쟁점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공기업 이용관계. 이용관계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이번 공기업 이용관계에 대해서 공법관계서, 사법관계서를 견해대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관계서 이제 통설의 입장이에요. 공기업 이용하는 이런 관계도 사법원리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 관련 법의 이용 대가 징수에 있어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도록 만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그건 이제 공법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공기업 이용관계는 보통 사업상 계약으로 부합계약의 형태로서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치로 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합계약의 어떤 이제 형태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사법계약의 형식으로 자유로운 이제 의사 합치에 의해서 그래서 부합계약의 형태로만 성립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사업, 자동차 운사업, 해상운송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특허사업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내용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급 문제에서도 이제 뭐 헌재, 뭐 대법원 이런 식으로 같이 뭐 헌재 판례, 대법원 판례를 같이 막 섞어서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순수한 강론 문제로서 성격이 강하다 이거죠. 자, 1번 지방자탄 구역 변경 패치 분합이 있는데 서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자체가 사무 재산을 승계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재산이라면 현금 위에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도 포함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역시 강론에 있는 이제 기출문제 수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지문이 그대로 다 기출됐었다.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자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 별도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맞죠? 기관의 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이제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데 자치사무일 때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총론에서도 다 다룬 내용이에요. 양벌 규정. 자, 지방원이 그 의원 자격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주민의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주민의 권리신장, 공익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집행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 등과 동수비율로 참여하는 거 반드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맞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은 여러분 낯설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강론도 기본 이제 기출 문제를 커버하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원을 후원의 지원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들의 평등을 침해. 자, 이게 이제 최근 헌재 판례거든요. 헌법에서는 너무나 기본이 되고 중요한 판례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알고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드는 거죠. 근데 이제 7급을 준비한 분들은 사실 이제 일반 행정직은 이제 헌법도 같이 하니까 어렵지 않게 커버하는데 우리 이제 군무원 시험만 준비하는 이제 7급생들은 헌법을 따로 안 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라 몰라라 이게 아니라 1번 지문은 이제 기출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대법원 같이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뭐 느낌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론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기출문제 수준에서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국가배상법의 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여기는 이제 또 전형적인 문제죠. 국가배상 소상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 배상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종전 규정이죠. 이건 종전 규정에 대해서 이제 필요적 전치. 근데 이거 합헌 결정인데 지금은 임의적 전치로 바뀌었죠. 이건 종전 규정이에요. 종전 규정. 이게 이제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이제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임의적 전치 절차죠. 거치지 않아도 돼요. 공익근무요이나 이제 경비교도대우는 국가배상법 이조랑 단서 이중배상 금지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죠. 역시 틀렸고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너무나 역시 이제 많이 출제됐던 판례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지금. 국가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 들인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된다는 거. 이건 이제 국가배상법에 규정은 없어요. 규정이 없지만 이제 민법이 준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봅니다. 자, 행정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자, 납세 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의 납세의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의무서 하자가 보완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2번 체납 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 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것이고 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 권한을 내부 위임받은 데 불구한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 무효의 처분이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위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부 위임은 자기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 권한인 것처럼 권한 행사하면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3번 질문. 자, 서운취소 사건은 올해 이제 뭐 국가직에서도 나왔고 늘 많이 나오는 이제 중요한 쟁점이죠. 서운취소 처분의 사전 통지가 처분 권한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보호자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통지 주체 형식에 어떤 하자가 있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통지는 보훈처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거기에는 어떤 하자가 있는 거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쟁점 뭐예요? 근데 이제 보훈처장을 피고로 하면 안 되고 이제 피고는 대통령이에요. 처분권자인 대통령. 근데 통지는 꼭 처분권자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틀린 거고요. 그다음 이제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 거치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무효란 얘기죠. 교통 영향평가 거치지 않은 건 취소사인데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뭐 부동산 소지 관할은 이제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이제 관할에 대한 거 맞죠. 또 위임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됩니다. 행정청에. 그 다음에 3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명령규칙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국무총리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이 이제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여기도 이제 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봅니다. 자, 조례에 대한 이제 설명 중 이제 옳지 않은 거. 이제 이 조례 제정권의 이제 범위와 한계, 이거 이제 뭐 강론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총론에서도 이제 행정입법 부분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총론적 지식을 가지고도 이제 좀 커버가 어느 정도는 된다. 1번 국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특정 사항에 대해서 그 지방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부하다.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위임을 받지 않아도 돼요. 헌법, 법률, 명령.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있고 법률, 명령, 이 조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례 제정은 요 이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돼요. 위임이 없어도 된다고요. 그 지방에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 이건 이제 위법이 아니다.
이 법령의 범위만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위임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례 위반에 대해서 벌금 등 형벌을 과하도록 한 조례는 그건 위헌위법이에요. 뭐 1,000만 원 이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어도 이 벌금 형벌은 조례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과할 수 없어요. 또 자동차 관리 법령이 정한 자동차 등록 기준보다, 그러니까 상위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한 차고지 확보 조례, 이건 무효예요. 이런 게 이제 법령에 위배되는 거라서 그래요. 기관 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규율 대상이 아니고 이제 자치사무, 그리고 이제 단체 임사무가 자치조례 재정범위에 속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역시 이 강론에 관한 이제 강론의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총론적 지식으로 좀 커버는 된다. 근데 강론 문제를 이제 기본적으로 풀어보시면 더 쉽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사인의 공법행위. 자, 여기도 이제 뭐 기본 판례가 나왔습니다. 2번 질문 보세요.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신고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이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형적 요건을 갖춰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업 명의변경 신고를 할 때 수리해야 하고 실체기를 내서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여기는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까지 하고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신고죠.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다. 엄청 많이 연습했던 기본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행정의 무효,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역시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부가 근거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 당연 무효 맞죠? 자, 지자체 규칙으로 정해야 할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자, 규칙으로 정해야 할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경우, 이 조례 자체는 여러분 무효예요. 이 조례 자체는 이거. 그런데 이에 근거한, 이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 얘도 당연 무효냐? 자, 이거는 취소예요. 이건 당연 무효가 아니고. 이 원리적으로 이게 좀 비슷하다 그랬어요. 어떤 이제 과세 처분, 처분의 이제 근거 법률이 나중에 이제 헌재에서 이렇게 이제 뭐, 그 법률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렸다. 그럼 이제 위헌의 소급표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얘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잖아.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그 법률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해서 이 규정 자체는 무효예요. 근데 이제 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그 처분까지 당연 무효냐. 얘는 이제 취소 사유라는 거죠. 이게 원리는 똑같아요.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면 그 조례 자체는 무효인데, 거기에 근거한 처분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이제 강론 기출 문제로 이제 자주 나오는 거고, 요런 이제 총론적 요 지식 가지고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게, 그러니까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쟁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기본법 얘기도 또 나왔죠. 직권 취소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결국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가. 아까 구급 문제에서도 이제 어때요? 취소, 철회,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 그게 이제 법적 근거 없이 안 된다. 구급에서 이제 또 그게 나왔었죠.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한 후속 행정처분도 당연 무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물에 대한 문제. 역시 강론 문제입니다. 이거 강론으로 이제 배당된 문제. 그러니까 확실히 7급에서는 이제 눈에 띄게 확실한 이제 강론 문제라고 이렇게 내고 있죠. 자, 1번 이제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탄제 상대로 도로 철거 점유 이전을 청구하는 거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이제 공중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부지. 이건 이제 그 소유자가 여기에 대해서 철거 점유 이전을 청구하는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이건 총론에서도 했던 거예요. 손실보상에서. 하천수 사용권. 근데 강론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 작년에도 나왔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하는 법률 76조 1항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 하천수 사용권,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입니다. 권리.
자, 요게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번, 4번도 이제 많이 나왔던 또 이제 4번 적방 개발행위에 의해서 종전에 일반 사용하던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뭐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자,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라는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기본 판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4번 보세요. 이제 통상적으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 정보, 피공개 대상 정보이나 독립공자 소원 공적심사는 회의록, 형사재판 확정기록 이게 이제 공개 청구 대상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학폭 회의록 이런 거 이제 공개 대상이 아니죠. 아시겠죠? 이거 이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이 또 이제 어렵진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자, 여기도 이제 행정심판에 대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옳지 않은 거. 자, 4번 좀 봐보세요. 거부처분 부작에 대한 의무행심판 기간 제한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부처분에 대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부작위는 이제 기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겁니다. 자, 다른 내용들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 기출문제 뭐 우리 실전동형 계속 이제 다뤘던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역시 너무나 이제 쉬운 기본 문제. 자, 3번 보세요. 한국자산공사 당해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해 재공매로 한 결정. 여러분 이제 공매하기로 하는 결정, 뭐 이제 재공매 결정 포함해서 재공매. 처분이다 아니다. 내부적 의사결정 처분 아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공매통지 처분이다 아니다. 공매통지도 절차 요건이지 처분 아니다. 뭐만 처분이다? 공매만 처분이다. 이건 이제 항상 세트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써드렸어요. 공매만 처분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4번. 자, 훈령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또 약간 이제 강론적 성격도 있는데, 역시 이제 정답은 또 이제 어렵지 않은.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3번에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인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 훈령. 근데 이게 뭐죠? 이게 법규적 성질을 갖는,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띄어쓰기 돼야 되는데 그에 위반한 행정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가 아니라 위법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규 명령. 즉 위법 적법 여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국세청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훈령.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틀린 거고, 이게 이제 판례상으로 이제 엄청 이제 유명한 법규적 성질을 갖는 대표적인 이제 행정규칙이죠. 법규, 그러니까 행정규칙 형식인데 이제 법규명령적 성질을 갖는 대표 선수애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 자, 취소 소행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 절차부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다. 이게 이제 든 거죠. 본안에서 여러분 이제 이 절차법의 처분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 본안상이에요. 본안에서. 그래서 절차 위반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이건 이제 소송 요건 적법 요건 심사에서 고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 2번 지문도 우리 직전에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많이 다뤘던 거. 이거 보면 이제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처분의 위법 여부. 이거 많이 헷갈리는 지문 중에 하나거든요. 처분이 있을 때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원은 처분 당시 알고 있었던 자료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실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보는데 자료는 이제 사실 변론 정실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번 이것도 이제 옳은 지문.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고요. 그 3번, 4번 지문도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정 판결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이 없어도.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이제 한 시즌이 끝났어요. 이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시즌이 끝났고, 또 7급을 계속 이제 보시고자 하는 이제 국가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올해 아직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혹시 이제 내년도 이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행정직하고 요즘엔 별반 차이점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직 기출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기출문제 열심히 보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한 수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급은 반드시 강론도 이제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고 행정직에 이제 전형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이제 강론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 절차법, 법령집은 꼭 이제 제가 법령직을 특별히 강조를 했었어요. 법령직은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라. 법령 특강도 따로 해드렸고, 최종 정리할 때도 법령을 따로 체크해드렸고, 이건 이제 트렌드입니다. 다른 이제 일반 행정직에서도 마찬가지. 법령 굉장히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후에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또 면접 준비 잘해서 최종 합격까지 쭉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